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8일이고요. 오늘도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관련 움직임 거의 없이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증시 동향을 보면은 환율은 좀 떨어졌고 코스피 코스닥도 한 1% 안쪽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0.5% 정도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9% 정도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 조금 이제 금요일에 하락을 했고요. 니케이가 1.5% 정도 상승하면서 니케이는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소식을 전달드리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요. 그렇다는 말은 이제 미국에서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증시가 좀 좋게 진행이 되었고요. 최근에 가장 증시에 대한 상승과 그 다음에 그런 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계속 부추기던 소스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고용 지표가 둔화됨으로 인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 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인플레라는 것이 사실 이제 고용 지표 악화와 함께 같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트럼프가 부과하고 있는 상호 관세입니다. 그래서 상호 관세가 조금 전체적으로 물가를 높이고 있고요. 근데 그게 향후 어떻게 될지도 또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법원 다툼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일단 당분간은 관세는 유지될 거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단은 높아지는 분위기인데요. 요게 이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이 관세 부과만큼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금리 인하가 나온 이제 고용지표 악화로 인해서 오히려 이 상승분이 약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증시는 그에 맞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환율도 마찬가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조금 하락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라인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이제 미국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환율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피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전반적으로 들어와주는 분위기죠. 네, 계속 연이어서 들어와주진 않지만 9월 달부터는 좀 매수세로 좀 더 많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이제 고점 부근까지 도달을 했고요. 이렇게 고점을 낮춰가면서 내려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최근에는 조금 상승에 대한 힘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증시 분위기 크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좀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주도주 위주로의 상승이 다시 한번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원자력 테마가 계속 주목이 되고 있고요. 원자력이라고 계속 소개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원자력이 에너지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에너지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는 뭐 신재생이 될 수도 있고 LNG가 될 수도 있고 수소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이 에너지는 계속해서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부각이 될 겁니다. 특히 이번 사이클에서 이제 AI를 비롯한 그런 여러 가지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이런 에너지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근데 지금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종목들이 제가 원자력 테마라고 가져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에너지에 들어가는 플랜트 건설, 그 다음에 에너지에 들어가는 그런 기자재들, 주요 주기기, 그 다음에 보조기기, 그런 기업들이 그리고 계측 기업들까지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원자력이라고 해서 원자력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테마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정치적으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저게 맞을 수도 있고 계속 흔들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지만 결국엔 근본으로 갔을 때 공통 분모로 에너지 기자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좀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900원 하락해서 1.5% 하락했고요. 69,900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계형 수렴 구간 만들면서 오늘도 세계형 수렴 구간에서 조금 이제 이탈시키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렴 패턴에서 큰 방향 잡지 않고 계속 지루하게 거래량을 죽인 채로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횡보를 하는 분위기고요. 이제는 특별한 이제 이슈가 좀 터져서 위아래로 좀 움직일 만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식으로 하락을 시켰다면 오늘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식이 크게 나오진 않고 뭐 몇몇 이 언론사에서만 이제 나오기만 했는데 사실 뭐 크게 반응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이 횡보했던 이 구간을 이제 어떻게 마무리할지 더 하락시켜서 좀 더 이제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대로 이제 서서히 올라가면서 진행이 될 것인가 그 수준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작았습니다. KRX, NXT 합쳐서 600만 주 수준이고요. 외국인 투자자,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가 양매도 진행되었고 어제도 양매도 진행했고요. 기관 투자자, 사모펀드가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매수했던 거 좀 뱉었고요. 최근에는 뭐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분위기라서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적절하게 넘어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도 크게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이제 지지 라인을 어느 정도 잡아가는 듯 합니다. 큰 이제 변동 없이 6만원 초반대 수준을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고요. 이제는 좀 반등이 좀 나와야겠죠. 현대건설 입장에서도 고점 85,000원 대비해서 주가가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 30%가량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조정받은 것도 현대건설의 이제 사업성보다는 이제 현대건설이 처한 그 건설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부각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이제 몰매를 막고 이제 부안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안이 서서히 된다고 하면 이제 다시 한번 그 성장성에 대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락하던 분위기는 조금 일단락이 돼 가는 것 같고요. 서서히 최근에는 상승하락 재미없게 계속 흘러가지만 그 라인을 유지를 어느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래량을 받아서 이제 힘차게 올라가는 그 기간이 필요한데요. 일단 투신과 연기금 투자자는 꾸준히 좀 이탈하고요. 사모펀드와 금융투자는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를 좀 이어가다가 최근에는 다시 매도로 조금 섞어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한전 KPS는 비슷한 수준의 라인 형성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건설처럼 바닥 라인 잡고 있는 상황이고 한전 KPS도 서서히 이제 밀어 올리는 듯 하면서 좀 내려왔죠. 그래서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슈가 나와서 좀 위로 치고 나가야 되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아직 매수 멈추고 조금씩 매도하고 있는데요.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전 기술도 마찬가지 91,000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오늘 양매수 했고 장중에 이제 반등을 했고요. 비슷한 라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제 한전기술이 등락폭이 크고 좀 더 위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위로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국전력이고요. 한국전력은 지금 61선 계속 지지해 주면서 아슬아슬하게 깰 듯 말 듯 하면서 상승을 또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쐐기형으로 수렴하면서 이제 21선이 점점 내려오고 있는데요. 61선과 21선이 모이는 이 지점, 여기가 이제 돌파 구간이 될지 하락 구간이 될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켜줄 자리 계속 지켜주면서 빗각으로 이렇게 반등시켜주는 모습은 확실히 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면 뭐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 하루 정도 빠지고 거의 매수로 집중해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매도로 좀 나오고 있지만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매수 계속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횡보 구간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전력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S&T 에너지고요. 600원 하락해서 59,900원. 그래서 뭐 더 이제 빠르게 올라갈 듯 하면서도 조금 횡보 구간을 가지면서 옆으로 이제 횡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단식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해 볼 수 있을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3일 정도 이제
하락을 했지만 사실 뭐 워낙 최근에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만 본다면 사실 뭐 S&T 에너지는 쭉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내려갔다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LNG에 대한 시장 가능성이 워낙 크다 보니 외국인 투자자도 계속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BHI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조정 끝내고 21선 지지라인에서 지지를 해줬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내려가지만 결국에는 지켜줄 자리 지켜주면서 상승을 시킵니다. 그래서 BHI도 LNG 관련해서 힘을 많이 받는 상황이고요. 네, BHI, HRSG 이 사업 기대해볼만 합니다. 수주 잔고도 많고요.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최근에 좀 매도하고 있지만 네, 확실히 이제 매수할 때 강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향후 움직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광밴드도 네, 고점 부근에서 계속 횡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고점 돌파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요. 여기서 이 구간을 돌파하면 이제 사상 최고치로 또 한번 도달을 하게 됩니다. 성광밴드 그만큼 이제 LNG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뜻이고요. 역사적인 고점 구간에서도 네,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 기관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죠.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많은 매집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LNG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관광에 대한 이 수요, 특히 LNG 관련해서 알래스카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흐지부지 넘어가는 듯 했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도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이 성광밴드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네, 기관 투자자가 저렇게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주목이 되고요. 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태웅도 36,800원. 네, 태웅은 이제 고점을 돌파하다가 조금 최근에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슈로 많이 하락을 했죠.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움직임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 하락을 계속 반복시키고 있는데요. 근데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21선, 61선 수렴하는 이 구간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네, 신호가 나올 텐데요. 위아래든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원전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이러한 모습을 똑같이 그리고 있다는 걸 봤을 때는 어떤 소식이 나왔을 때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 매수를 했고 매도를 끝냈는데요. 일단 수급은 최근에는 집중적으로 들어와주는 수급은 없어서 수급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태웅이 영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우리가 충분히 네, 지켜볼만 하고 이 두산에너빌리티만큼의 단주를 또 만들 수 있는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진이고요. 우진도 지금 계측 기업으로서 네, 지금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저항 맞는 그 자리에서 저항 맞았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 수렴 구간 형성하고 있는데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조금 이렇게 삼각형으로 계속 상단 수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진은 확실히 지금 이 위로 올라갈 만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10%대를 넘어간 지 꽤 오래되었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저 많은 매수가 분명히 이유 있을 거라고 보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네, 개별 기업들은 다 이렇게 확인을 해 봤고요. 이제 중요한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엊그제 나왔었던 내용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죠? 합의 소식이 결국에는 종신계약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 종신계약이 문제가 될 것이냐를 제가 어제 영상을 다루었죠. 그래서 종신계약이라는 것이 이 대형 원전에 한한 얘기인데요. 그 대형 원전에 대한 시대가 앞으로 50년이라는 그 시간 뒤에도 이렇게 시장이 클 것인가에 대한 의문감을 제가 어제 제시를 했고 네, 이제는 대형 원전보다는 SMR에 대한 시장이 커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웨스팅하우스 계속 재탕3탕 하고 있는데요. 오늘 뭐 크게 영향 없었던 것 같고 네, 지금은 잘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미국에서도 애간장이 좀 타겠죠. 왜냐하면 본인들도 이제 원전을 많이 짓겠다라고 행정명령까지 내렸는데 그 많이 지을 국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금 민간 차원에서 계속 원전 건설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계속 이제 흔히 말해 갑질을 하면서도 미국 정부는 우리에게 이제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이제 좀 모순적인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한전에서도 한국형도 건설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를 좀 중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어떻게 또 받아들일지도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2030년 열기 착공 급한 트럼프 행정부가 민관 채널로 참여 거듭 요청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8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개최된 에이펙 에너지 장관 회담 참석차 방한한 제임스 델리 미국 에너지부 차관은 이제 우리나라 2차관과 이 한전 사정을 잇따라 만나서 신규 원전 사업에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희망을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델리 차관 측은 한미 기업 간 지재권 분쟁이 해소가 되었고 양국 정부 간의 원전 협력 공감대가 마련이 되었다고 평가를 했고 이제 자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 노형인 AP10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한국 기업이 시공 등 역할을 맡는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거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한미 정상회담 때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웨스팅하우스가 이 원전 건설에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은 한국 측이 책임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이 또 민감하게 작용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협력이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한국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기술력을 지키고 싶어 하고 본인들의 그 이제 이득을 챙겨가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노려서 지금 우리가 좀 공지에 몰렸던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을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고민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산업장관이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계약 진상조사 결과가 다다음 주 발표된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 이게 진상조사를 할 일인가 싶을 정도의 얘기고요. 네, 결국에는 진상조사라는 것이 이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진상조사를 한들 어떤 것이 얻어질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을 것인가, 그거의 문제고요. 웨스팅하우스의 이제 접촉을 우리가 한 번에 만나서 갑작스럽게 결정낸 것도 아니고요. 2022년부터 오래전부터 여러 번 만나왔습니다. 그때마다 결렬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거기 때마다 이제 이 압박을 당해왔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체코 원전 계약할 때까지 우리가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최대한 유리하도록 입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게 이제 타결하는 방식이 조금 더 유연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혹은 아예 그냥 그 이전에 아주 오래 전에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했던 뭐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했던 것이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미 다 지나간 얘기고요. 지금 와서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가 뭐 어떻고 저쩌고가 이제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 시장에 어떻게 우리가 진입을 할 것인가, 민간 기업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침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득을 챙겨갈 것인가를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진상조사 같은 것은 굉장히 눈살 찌푸려지고요. 그러면서도 또 기후환경에너지부 같은 그런 이 쪼개기로 이제 원전 에너지에 대한 사업부가 나뉘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효율적인지 아닌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나눴다면 그렇겠지만 혹은 이제 집단을 그냥 갈라치기 위해서 했다면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환경부에서도 이제 장관을 치른 사람이 결국에는 탈원전을 주장하던 분이었고요. 그분이 지금 이제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이 바뀌긴 했지만 그게 뭐 한순간에 바뀐 것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향후 이제 어떤 식으로 이 풀어나갈지도 계속 집중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잘 이제 유연하게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나라 이 에너지 산업이 잘 되어서 이제 수출 쪽에서, 그럼 미국 쪽 혹은 유럽 쪽에서도 계속 이런 위상을 좀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이 기업들, 기자 기업들과 그다음 건설 기업들이 힘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산업도 활성화되는 그런 움직임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보면 AI에 대한 시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시장의 새로운 큰손, 데이터 센터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뭐가 맞냐, 뭐가 틀리다, 이게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가 워낙 지금 수요가 많아졌고, 그 AI에 대한 수요라는 것이 뭐 버블이 나올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AI에 대한 발전 속도, 그 다음에 산업의 적용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버블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적합한지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요. 5년 내 전력 수요가 165%까지 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태양광 등 신규 전력원을 확보를 나서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부족한 전력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마구마구 에너지를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것을 이제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향후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 데이터 센터 이제 이 냉각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도 목표 주가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대형원전 수주가 곧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KB증권에서도 9만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프로젝트가 최근에 78개 모듈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MOU 체결까지 했고요. 향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에 매년 2조 수준의 그런 이 SMR 수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또 해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스팅하우스와 본격적으로 주기기 계약을 했을 때 이제 불가리아 원전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폴란드 원전, 그 다음에 유럽 내 여러 가지 원전들과 그 다음에 미국 내 신규 원전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이제 원자력 해운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HD 현대가 그 키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R 상선 시대를 연다. 제가 이 얘기도 좀 했었고요. 지금 HD 현대와 테라파워가 이 SMR 관련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협력은 단순히 HD 현대가 SMR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를 넘어서서 이제는 본인들 선박에, 대형 선박에 SMR을 적용하기 위한 또 이 전초 기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향후 SMR은 대형 원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고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지 더 와닿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리핀도 원자력 사업 제안서를 접수를 했고 2026년 내 개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이제 에너지 믹스에 포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원자력 사업 제안서 접수를 시작한다. 그래서 필리핀 원전은 지금 바탄 원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언제 이제 진행이 되는지 좀 애매한 상황인데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2050년까지 4,800메가와트로 이렇게 늘린다라고 합니다. 1200메가와트급 4개 정도로 이렇게 필리핀도 향후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늘릴 예정이고요. 베트남도 SMR 도입에 열린 입장이다. 이제 린투원 대형 원전 외에도 SMR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최근에 린투원 원전을 베트남에서 수주하기를 원하고 있고, 거기는 이제 경쟁자가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프랑스도 있기 때문에 아직 따놓은 당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우리는 지금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기업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아주 큰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체코 계약,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종신 계약 이런 표현까지 붙이면서 표현을 하니까 정말 우리가 호구짓 당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상대에 대한 기술력을 존중을 해줌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큰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민간 기업 입장에서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도 에이펙 때 이제 방한을 하게 되면 민간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 주요 논제로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거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요. 네, 이제 더할 나위 없이 더 큰 시장이 지금 열리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껏 우리가 기회가 없었던 그런 시장입니다. 미국이 지금 100기가와트의 원자력 시장을 400기가와트로 2050년까지 늘리겠다. 지금 원자력 시장 300기가와트 중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면 사실 전 세계에서 원자력 이 플랜트를 턴키로 제작하고 그 다음에 건설할 수 있는 기업이 국가가 사실 없습니다. 프랑스 제외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더욱 필요한 거고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력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의 이 프로젝트를 납품해본 기업들이 다 그냥 한국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잘 파고들어야 되고요. 이제는 겉면으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는 우리가 손해본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득을 보는 구조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좋은 상황 있을 거라고 기대되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